통증.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통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사실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통증의 진짜 얼굴,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통증을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뾰족한 것에 찔리거나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 아얏 하고 생기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통증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뇌가 내리는 하나의 판단이자 정교한 창작품이라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전기 스파크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호가 아프다는 이토록 생생한 감각으로 변하는 걸까요? 그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봐요. 자, 이 여정에는 크게 4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첫째, 위험 신호가 만들어지고, 둘째, 그 신호가 척수로 전달되고, 셋째, 거기서 한번 조절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뇌에서 인식되는 거죠. 이 4단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 우리 몸 곳곳에 쫙 깔려있는 아주 예민한 센서, 통각 수용기입니다. 이 녀석들은 말하자면 우리 몸의 최전방 경계병들이에요. 뭔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세게 눌리거나 해로운 화학물질이 닿는 순간 즉시 위험 발생 하고 비상신호를 쏘아올립니다. 통증의 첫 불꽃이 튀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비상신호는 이제 신경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뇌를 향해 질주하는데요. 네,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고속도로에 차선이 2개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KTX처럼 초고속으로 달리는 차선, 다른 하나는 무궁화호처럼 천천히 가는 차선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델타 섬유가 바로 KTX, 빠른 차선입니다. 전선 피복 같은 절연체로 감싸여 있어서 신호를 번개처럼 전달해요. 발가락을 찧었을 때 악! 하고 오는 그 날카로운 통증, 바로 이 녀석 짓입니다. 반면에 C 섬유는 느린 차선, 무궁화호예요. 천천히 하지만 아주 끈질기게 신호를 전달해서 욱신거리고 뭉근하고 쑤시는 통증을 만들어내죠.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는 바로 그 지긋지긋한 통증 말입니다. 자, 이렇게 KTX와 무궁화호를 타고 온 신호들은 이제 첫 번째 거대한 관문, 바로 척수에 도착합니다. 여긴 정말 중요한 검문소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검문소에는요, 아주 까다로운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문지기는 모든 신호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아요. 이 신호, 과연 뇌에 계신 사령관님께 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 이걸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서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하죠. 이 표가 바로 그 문지기의 규칙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부상으로 인한 통증 신호 A델타나 C섬유가 오면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얼른 들어가! 하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픈 것을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촉각을 전달하는 훨씬 빠르고 굳은 VIP 신호가 나타나서 통증 신호를 옆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왜 무심코 그 부위를 문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통증 신호와 촉각 신호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에서 더 강력하고 빠른 촉각 신호가 이겨서 뇌로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몸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이제 까다로운 문지기의 허락을 받은 정의 신호들이 마침내 우리 몸의 총사령부, 바로 뇌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에 도착한 이 신호는 아직 통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발가락 근처에서 위험신호 감지됨 같은 한 줄짜리 데이터, 아주 건조한 전기적 보고서일 뿐입니다. 이 밋밋한 보고서를 받아서 아프다 라는 생생한 3D 입체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총감독이 바로 우리의 뇌라는 거죠. 뇌는 이 보고서를 혼자 읽지 않아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증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죠. 먼저 감각 피질이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데? 하면서 위치와 강도를 분석하고요. 그러면 섬엽과 대상 피질이 기분 나빠, 이거 정말 불쾌해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의 색을 진하게 입힙니다. 여기에 편도체와 해마가 잠깐만,
예전에 거기 다쳤을 때 엄청 고생했잖아 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불안감까지 총동원시키죠. 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통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죠. 뇌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동적인 수신처가 아니에요. 현장의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아주 능동적인 사령관인 셈이죠. 심지어 이 사령관은 때때로 현장, 그러니까 아까 그 척수 검문호로 직접 명령을 하달하기도 합니다. 이걸 내림 억제라고 부르는데요. 뇌가 판단하기에 지금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게 훨씬 중요해. 통증 보고는 잠시 중단시켜. 이런 상황이 되면 엔드로튼 같은 천연 진통제를 쫙 분비해서 통증 게이트를 원격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긴급 상황에서 고통을 잠시 잇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아주 똑똑하고 유용한 경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시끄럽게 울려댄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만성 통증입니다. 급성 통증이 불이야 하고 위험을 알려주는 고마운 화재 경보기라면요. 만성 통증은 불은 이미 다 꺼졌는데도 멈추지 않는 고장난 경보기 그 자체인 거죠. 이때부터는 더 이상 조직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증을 감지하는 우리 신경계 자체가 병이 된 겁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중추 감작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경계의 볼륨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항상 최대치로 설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속삭임도 스피커가 찢어질 듯 크게 들리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첫째, 통각 과민. 바늘로 살짝 찌르는 정도의 자극이 칼에 베인 것처럼 몇 배는 더 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질통인데요. 이건 원래는 아프지 않아야 할 자극, 예를 들어 바람이 살짝 스치거나 옷이 닿는 것 같은 자극마저도 끔찍한 통증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통증은 조직 손상의 정도를 알려주는 계량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최종적인 판단이자 하나의 작품, 즉 신경 서명이다. 조직의 손상과 통증의 경험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 이게 바로 현대 통증과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 통증을 만들어내는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나의 뇌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통증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통증을 다스릴 새로운 열쇠를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요?